지금 이 자산이 얼마냐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산이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산이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1990년대를 기준으로 애플 컴퓨터는 그러한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의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거는 투자라는 게 맞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실 때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기관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넣게 된 케이스는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편입시켜 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 또한 이게 돈이 들어왔냐 내렸냐를 보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최근에 이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의 약 40% 정도가 이미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자산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물 ETF가 나온 지가 지금 한 5개월 조금 지나고 있죠. 1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6월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산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된 지 5개월 만에 자신들의 자산으로 편입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자산도 아마 만들어진 지 5개월 안에 헤지펀드의 40%가 투자를 한 자산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투자할 만한 자산이고 그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를 넣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자신의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편입시키는 케이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디파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우리는 앞으로 기업 준비 자산으로 편입시키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벤처 투자사들이 비트코인 하나의 자신의 포트폴리오로서 편입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거죠. 자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겠지만 최소한 이들이 비트코인 들고는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흐름인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사실 어제 발표치, 그저께 발표치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리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위아래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요. 자금 유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방법이 생겼다라는 게 현물 ETF의 장점인 거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냐는 저는 어느 정도 디지털 금의 역할까지 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라는 이제 투자사에서 이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져감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그래프가 있기도 해요.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가치평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케이스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비트코인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마켓, 가격이 오르는 케이스, 평범한 케이스, 가격이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보다 오를 것이다 라고 우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역할 중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가 그 가치평가의 기준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개수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식을 통해서 하나의 가격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오르는 케이스를 보시면 지금 약 15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 달러면 이게 약 20억 원 좀 넘는 돈이 아마 되겠네요. 강남 아파트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불마켓이 됐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다면 충분히 이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의 계산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세부 항목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업들의 보유고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국가 자산, 신흥국들의 통화, 신흥국 통화 말에도 글로벌 결제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미래를 이들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 속에서 기존 원래 자산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 뺏어올 것이냐를 우리가 계산한 거죠. 불마켓에서는 우리가 이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절반까지도 뺏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죠. 금 어떤 경제 불안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 이러한 역할을 비트코인이 뺏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치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 모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델에 공감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해드렸던 어떤 전쟁터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금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마음이 편안하겠지만 여전히 이 금 들고 다니면서 불안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면 나는 이 비트코인 지갑, 이 니모니코드라고 해서 비트코인 지갑을 구성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지갑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만 붙어 있다면 언젠가 이 비트코인은 다시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전쟁터 속에서 당신 지금 2억 원어치 자산 이거 바꿔줄게요. 금으로 드실래요? 비트코인으로 드실래요? 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더 낫겠죠. 2억 원짜리 금 이거 절대 못 들고 다닙니다. 이거 들고 다니다가 어디 뺏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어딘가에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비트코인이 더 나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늘어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비트코인 가치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보다 뛰어난 자산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캐나다에서도 중국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투자를 못 하시긴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러면 뭔가 투자 자산을 고민해 볼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캐나다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한국 주식으로 자금 흐름이 얼마나 들어올까라고 하면 굉장히 미비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자산에 대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낮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이들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저 캐나다 국가에서 어떤 투자하시는 분이 주식 투자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고민은 해볼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그 시장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면 우리가 국가가 이 자산에 대해서 뒤늦은 움직임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국민들은 그 자산을 비싼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어차피 이게 승인이 되는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걸 늦게 승인한다라는 것은 이 자산에 많은 돈이 이미 들어갔을 때 승인하는 게 되는 것이고 과연 그게 그 국가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야 이거 딴 나라에서 계속 사고 있잖아. 미국은 항상 이 기술 산업의 주도였는데 야 이렇게 딴 나라 사는데 아무것도 못 팔 바에는 차라리 그냥 승인해 사 만들어 육성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더 많은 국가가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보일수록 압박은 더욱 커질 거고 저는 이미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이런 국가들이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에 대한 노출 증가도 분명 그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 축적이 가장 높아졌다라고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래라는 건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자신의 지갑 속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자산들을 대부분 장기 보유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장기 보유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소액 투자자 대비 이 자산을 자신의 지갑에 넣고 있는 기간이 길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이 시장 속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이 자산의 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바뀜이 적게 일어나고 이 가격대에서 나는 그냥 들고 있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닥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있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을 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100달러마다 층을 쌓아놨을 때가 있을 거고 20명이 있었다면 이거는 층을 500달러마다 세워놔야겠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한 명을 해치울 때마다 500이 올라갈 수 있는 거랑 100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이 실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동력이 더욱 커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적은 거래량이 발생하더라도 그 매물 벽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자금의 유입 가능성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호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시장에 이 자산이 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설명을 하자면 원래 비트코인 우리가 사려면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해야 됐죠. 한국에서는 심지어 어떤 은행 계좌 열어서 그 은행 계좌를 실제 연동하고 내가 이 은행 계좌 주인 맞아요 인증을 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불편하죠.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점 가시면 키오스크 있으시죠? 이 키오스크 쓰는 거 너무 어려서 주문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시잖아요. 원래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키오스크조차 어려운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돈을 넣고 투자를 해야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CME 같은 일반적인 주식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아무런 추가 프로세스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이거 사고 싶어 라고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원래였으면 이게 비트코인이 음식점이라고 비유했을 때 정말 인터넷 검색했는데 리뷰도 하나도 없고 언제 어느지도 없고 뭐 배달도 안 돼, 주문도 안 돼, 전화도 안 받는 음식점이었다면 지금은 뭐 배민이 있고 뭐 배달 사이트 다 있고 리뷰 있고 메뉴판 다 있고 너무나도 쉽게 살 수 있는 음식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남은 건 이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살만해요, 믿을만해요, 혹은 가격이 오르면서 이 사람들이 포모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돈이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단순히 나는 원래 비트코인 구매했는데 뭐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로에서 0을 만든 뉴스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비트코인에 돈 넣을 생각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만 끌리면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열린 거죠. 저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매스 어덥션, 자금 흐름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비트코인 투자 말씀드릴 때 항상 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장면을 본 게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주인공이 한 편지를 받고 제가 그 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 상사님께서 제 돈을 관리해 주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무슨 과일 회사가 투자를 했다더니 우리는 앞으로 평생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그 상사님이 애플 컴퓨터, 애플 주식을 굉장히 초기에 사셔서 이거를 나중에 상장할 때까지 들고 계시던 거죠. 당시에 이제 주식 가격이 제가 그때 계산을 했을 때 기준으로 약 0.3달러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플에 굉장히 초기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상장할 때까지 들고 계셨다면 당연히 그때 경제적 자유 이루셨겠죠.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애플 이거 굉장히 멋있는 사례다. 이거 나도 한번 사서 앞으로 내가 이 미래를 만드는 기업들을 미래를 만드는 무언가를 보는 하나의 훈장으로 들고 있어야지 라고 해서 1,000만 원만 딱 넣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죠. 오늘 아침에 애플 주식 보니까 200달러 기록했던데요. 당시에 0.3달러였었죠. 지금 보시면 700배가 돼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느껴서 1,000만 원어치 넣었던 청년, 지금 아마 돈 걱정 하나도 안 하는 중년이 돼 있겠죠. 70억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애플 주식 가지고서 나는 뭐하고 살까? 이제 뭐하고 삶을 즐길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거는 이 자산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늦었다 빨랐다라는 고민하는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누군가는 저게 졸업 티켓이었구나. 나도 다음에 저거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그때 그 졸업 티켓은 이미 누군가의 과거 졸업 티켓이었던 것이 넥스트 졸업 티켓이었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자산이 얼마냐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산이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산이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 1900년대를 기준으로 1990년대를 기준으로 애플 컴퓨터는 그러한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의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거는 투자라는 게 맞죠. 지금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5년 뒤, 10년 뒤, 지금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보다 미래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시간과 거쳐서 5년 전 제가 함께했던 비트코인, 저는 2017년에 처음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는데 8년 전 제가 함께했던 비트코인, 그 인식과 모습이 달라진 것을 저는 직접 봐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세상 속에서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 비트코인 영상을 보시면서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보다는 더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에겐 그게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꼭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기술, 기업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긴 시간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